오늘은 배구란 무엇인지, 그리고 경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배구는 몸싸움을 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하던 중에 미국의 체육 지도자 윌리엄 모건이란 사람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운동을 만든 것이 배구의 시작입니다. 배구는 상대팀 바닥에 공을 떨어뜨려서 점수를 얻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공을 떨어뜨려서 상대방이 공을 못 잡게, 그리고 이 영역에 공을 떨어뜨리게 되면 1점을 받는 것입니다. 네트 너머로 공을 넘긴다. 발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공을 넘기니까 발리볼입니다. 우리는 배구라고 부르는데 외국에서는 발리볼이 배구입니다. 이 네트의 높이는 정식 경기에서는 여자 남자가 조금 다른데 보통 2m 20에서 40cm 정도입니다. 보통 초등학생 키가 한 1m 한 20, 30 이 정도니까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배구 선수들은 대부분 2m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경기를 할 때는 이 2m보다는 네트의 길이가 높이가 조금 낮을 거예요. 배구공은 여러분이 축구공만큼 많이 봤을 거예요. 학교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죠? 고무와 같은 재질로 안에는 되어 있고 겉은 가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배구공만 있는 게 아니라 요새는 색깔을 다양하게 해서 이런 모양의 배구공도 있습니다. 배구공은 좀 축구공보다는 덜 단단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단단한 편인데 가끔 여름에 여러분이 도너츠나 빵 같은 걸 사면은 이렇게 사은품으로 공기를 주입해서 넣을 수 있는 공 알고 있나요? 이거는 비치 발리볼이에요. 바닷가에서 배구 경기를 할 수 있게 만든 공입니다. 경기 복장 같은 경우에는 상의, 위에 옷이 있고 밑에 반바지 있고 그 다음에 양말을 꼭 신어야 합니다. 가벼운 운동화, 그 다음에는 무릎이랑 팔 보호대를 보통 하게 됩니다. 이건 필수는 아닌데 선수들을 보면은 아래처럼 무릎 보호대, 팔 보호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구는 이 네트 높이가 높았잖아요. 계속 위로 뛰는 동작이 농구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호대를 쓰기도 하고요. 또 팔로 계속 여기로 공을 받는 때가 있으니까 그 팔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대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경기 방법은 한 팀은 6명입니다. 경기 진행은 총 5세트로 진행됩니다. 근데 세트가 무슨 말인지 아나요? 세트는 여러분이 네트형 경쟁, 네트형 게임에서 꼭 알아두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배구뿐만이 아니라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네트형 경기에서 세트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해요. 축구, 농구, 야구 같은 거 공부할 때 전반전, 후반전, 그리고 4쿼터, 9회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 전반, 후반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고 쿼터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을 뜻하고 계속 점수를 더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전반전에서 2점 받고 후반전에서 5골, 그럼 총 내가 7골 우리 팀이 득점한 거잖아요. 야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계속 그때그때 점수를 더하면서 총점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트형 경쟁에서는 세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세트에서 이긴 것을 합치는 것입니다. 아까 총 5세트라 그랬잖아요. 그럼 5세트 1, 2, 3, 4, 5 세트를 합니다. 내가 A팀이에요. 상대팀은 B팀입니다. 처음에 내가 1세트에서 25점, B가 20점 맞았어요. 그러면 이 1세트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A겠죠? 두 번째 세트입니다. 내가 25점 만점을 얻었어요. B 같은 경우에는 20점 얻었어요. 또 누가 승자죠? A잖아요. 3세트는 A는 20점,
B는 만점이 25점 맞았습니다. 그러면 B가 승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트별로 한 세트에서 누가 이겼냐 이거를 먼저 계산해서 이 5개 중에 3개를 먼저 이긴 사람이 이 게임의 승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랑은 다른 점은 예전에 축구, 농구,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점수를 총 더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첫 번째 판에서 누가 이겼냐, 두 번째 판에서 누가 이겼냐, 세 번째 판에서 누가 이겼냐, 너 그럼 몇 판 이겼어? 해서 5판 중에 3판 먼저 이긴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세트, 5판이라고 합시다. 이 5판 중에서 몇 판 먼저 이기면 승리할까요? 3판입니다. 가끔씩 이제 학교나 아니면 동네에서 경기를 할 때는 5세트가 길기 때문에 3세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세트일 때는 몇 세트를 먼저 이기면 이길까요? 2세트를 먼저 이긴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1세트는 아까 25점이라 그랬죠? 25점에 먼저 도달하면 그 세트를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약간 25대 20 이랬지만 24대 24까지 거의 25점까지 가까웠을 때 동점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뭐라 그러냐면 듀스라고 그래요. 이거 네트형 게임에서 계속 나오니까 요거는 꼭 외워두세요. 25점이 만점인데 24, 24 이렇게 동점 이상을 듀스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25점 먼저 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2점을 따내야 승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24대 25 이러면 안 돼요. 한 점을 땄잖아요. 연속해서 2점 더 따야 됩니다. 24대 26으로 서로의 차이가 2점 나게 해야 그 세트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아까 24대 26이 안 되고 갑자기 또 25대 25가 된다. 그럼 누가 먼저 2점을 딴 다음에 27대 25가 돼야 세트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동점이 됐던 상황을 뭐라고 했냐면 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게임을 하다 보면 듀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면 2점 차로 이겨야 이길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경기를 시작할 때 이제 동전 던지기로 공격 순서 누가 먼저 시작할 건지 내가 여기 경기장 할지 여기 경기장 할지 정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알아두면 좋은 게 세트가 하나 끝나잖아요. 그러면 경기장을 서로 바꿔요. 세트가 끝날 때마다 경기장을 바꾼다. 배구 경기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수들이 한 팀에 1명, 2명, 3명, 4명, 5, 6명 있습니다. 이 팀에서 만약에 공을 보낸다 했을 때 선생님이 그리는 이 빨간 선 있잖아요. 이 안쪽으로 공을 보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바깥쪽으로 공을 보내게 된다 이러면 상대팀이 점수를 1점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이 지금 저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옷 입은 선수 보이나요? 그 선수는 경기장 바깥에 있어요. 이 선수는 왜 경기장 바깥에 있을까요? 바로 서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가 시작했을 때 상대 팀에게 공을 넘기는 것을 서브라고 합니다. 이거 단어 꼭 기억해 두세요. 바로 누가 서브를 하게 되냐? 오른쪽 뒤에 선수가 서브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호랑이 팀에는 여기 있던 선수가 가서 서브를 하게 되고 만약에 팬더 팀이 시작한다 그러면 이 팬더가 가서 서브를 하게 됩니다. 우리 팀이 서브를 했는데 계속 이기면 무슨 말이냐면 이 호랑이 팀에서 내가 서브를 했어요. 내가 공을 펑 하고 먼저 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을 주고받고 하다가 계속 우리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우리 팀이 이긴 사람이 서브를 하게 되는데 내가 또 공을 보냅니다. 근데 또 우리 팀이 이겼어요. 그럼 경기 시작을 또 내가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내가 서브를 했는데 우리 팀이 20번 정도 계속 이겼어요. 그럼 내가 서브를 몇 번 정도 한 건가요? 20번 정도 한 겁니다. 계속 똑같은 선수가 서브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팬더팀에서 서브를 했어요. 이 팬더팀에서 먼저 시작하는 차례예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면 누가 서브를 하게 될까요? 이긴 팀이 서브하니까 우리가 서브하고, 아까 내가 여기서 서브했잖아요? 우리 팀이 이제 지면 한 칸씩 옮겨요. 그리고 이 사람은 뒤로 오죠? 이 사람이 뒤로 가서 서브를 합니다. 여러분이 헷갈리면은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아, 돌아가면서 서브를 하는구나. 계속 이기면 똑같은 선수가 서브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다른 팀이 서브했을 때 우리가 이기면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서브를 한다. 서브가 시작된 다음에는 이런 순서로 수비하고 공격합니다. 일단 공이 이렇게 날아와요. 그러면 이런 자세로 넘어온 공을 받아요. 이걸 1번 공 받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리시브라는 용어를 써도 되는데 이 위에 거를 더 보면은 쉬울 거예요. 공을 받아요. 그 다음에는 공을 받아서 이렇게 퉁 띄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가 공을 높이 띄웁니다. 왜 공을 띄우냐면 바로 세 번째 선수한테 넘겨주기 위해서요. 이 선수는 네트 근처에 있다가 이 띄워준 공을 받고 훅 공격을 합니다. 이 공받기 선수의 역할은 이 날아오는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 공 띄우는 것은 세 번째 공격을 잘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 선수가 공격을 잘 하라고 두 번째 선수가 슉 띄워줍니다.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세 번 만에 공을 넘겨야 돼요. 한 번 해서 축 넘겨도 되지만 한 번 공 튀었죠? 두 번 공 터치, 세 번 하고 보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세 번 하고 네 번 여기서 했다가는 점수 없고 다른 팀이 점수 얻은 다음에 서브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 세 번째 선수가 훅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팀 선수는 두 팔로 이렇게 막습니다. 이 공이 이렇게 딱 왔을 때 튕겨서 슉 내려가가지고 다시 공격처럼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두 팔로 막는 수비 자세를 하게 됩니다. 반칙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트 관련 반칙으로는 옷이나 몸이 네트에 닿는 경우 반칙. 그리고 선수의 손이 네트 너머로 가서 공을 닿는 것. 예를 들면은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선수는 이쪽 팀이에요. 손은 어때요? 네트를 넘어서 상대팀 영역에 갔잖아요. 이렇게 공을 쳤을 때 손이 여기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선수 손이 네트 너머로 가서 공 닿는 것은 안 된다. 항상 여기 안쪽에서 손을 공이 닿아야 된다. 공 같은 경우에는 한 선수가 9번, 2번 공을 통통 자기 손으로 2번 치면은 안 됩니다. 또 팀으로 아까 공 3번 만에 못 넘기고 4번, 5번을 만지게 되었을 때는 이때도 반칙.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호랑이 쪽의 선수가 서브를 할 때 공을 이렇게 넘길 때 만약에 이 라인을 밟잖아요? 그럼 반칙입니다. 그리고 선수가 아까 서브하고 또 이동하고 해야 된다 했잖아요. 자리 이동을 이상하게 했을 때도 반칙입니다. 학교에서 배구를 할까요? 네, 꼭 합니다. 네트형 게임은 이제 배구는 6학년 때 하게 되어 있어요.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보통 6학년 때 안 하더라도 이런 큰 거,
킨볼 가지고 서로 네트에 친구들끼리 협동해서 넘기는 게임을 그 전에 할 수도 있고 6학년 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고등학교에서도 배구를 꼭 합니다.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아까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 공 받기 자세죠. 이 공 받기 자세를 이거 한 20번 튕겼다가 왔다가 20번 정도 하는 그런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호회, 여러분 동아리처럼 동호회를 들거나 아니면 다른 운동, 소프트 발리볼, 비치 발리볼, 족구 다 비슷한 경기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발리볼, 배구를 잘 하면은 다른 운동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배구 선수 한 명 소개할게요. 김연경 선수라고 예능에 조금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알 수도 있습니다. 이 선수는 세계 1위 배구 선수이고요. 키는 무려 192cm입니다. 오늘 배구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이 배구 경기 영상들을 찾아보면 규칙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테니까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